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실기 보건 예제 문제를 우리가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듀토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실기 보건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은 2025년 컴활 실기 보건으로 되어 있지만 2024년 보건 예제 정리본은 따로 이렇게 게시글로 공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받으셔서 여기 있는 문제의 유형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읽어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 해당하는 예제 보건 문제는요. 지금 우리가 스프레드시트와 데이터베이스를 나눠서 이렇게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되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고 이 문제 내가 그냥 풀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그냥 유형별로 이 문제들을 익히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헷갈리고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이 드시면 다시 이 영상들을 보시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계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해야 될 게 뭔가요? 문제를 딱 받고 우리는 계산 문제로 넘어왔을 때 함수를 먼저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먼저 보고 이 함수가 문제를 보면서 어느 구문에 이 함수를 사용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let, repeat라는 함수는요, repeat라는 함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였어요? repeat라는 함수는 기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횟수만큼 반복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비고란에 우리가 별을 횟수만큼 반복해서 넣어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동시에 같이 생각해야 될 게 뭔가요? 데이터베이스에서 repeat 함수랑 똑같은 함수가 뭐예요? 스트링이라는 함수죠. 그런데 repeat와의 차이점은 뭐? 기호가 스트링이라는 함수는 반복 횟수가 먼저 나오고 기호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과 XS는 서로 반대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프리컨시라는 함수는 도수분포를 구하는 건데 이거는 배열 함수이지만 범위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배열 함수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셀을 선택을 하고 짝꿍끼리 계산하는 이 부분인데 프리컨시 함수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구할 도수분포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범위를 선택을 하고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hour이라는 함수는 시간을 불러오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수는 다 알았잖아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 시간과 출차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대 분포 구간별로 비고란에 별을 표시하시오. 출입 시간과 출차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출차 시간에서 출입 시간을 뺀 다음에 이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별을 표시를 해주는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면요. 자, 출차 시간과 출입 시간의 차이만큼 기호로 표시하시오. 함수는 아까 봤고요. 일단은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출차 시간에서 빼기 출입 시간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4시간 15분 이렇게 각각의 시간들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 부분에서 분 단위로 내림을 하라고 했으니까요. 반올림 해주는 그런 옵션은 아니에요. 그냥 hour라는 함수를 씌워서 이 데이터 어레이에서 이 빈스 어레이에 해당하는 값들이 몇 개나 속해 있는지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hour라는 함수를 불러와서 여기에 해당하는 C를 갖고 옵니다. 그쵸? 자, 여기에 해당하는 C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시간대 분포 구간에 속해 있는 친구들이 몇 개 있니? 이거를 찾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여기에 프리컨시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프리컨시 함수를 써서 데이터 어레이는 얘네들이 되는 거고 일단은 그냥 연습이니까 이렇게 먼저 빌드업을 하고요. 쓰면서 또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컴마. 그 다음에 프리컨시 함수의 빈스 어레이는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0에서 1시간, 1시간에서 2시간 이 사이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을 넣으면 여기 10시간, 9시간 이후가 돼버리니까 여기 9시간에서 10시간 사이를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빈스 어레이는 뒤쪽을 넣는다. 우리가 이제까지 문제를 풀 때 전부 다 뒤쪽을 넣어서 문제를 푸셨잖아요. 그래서 가로를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3시간이 하나, 그 다음에 4시간이 4개, 5시간이 2개, 6시간이 3건 이렇게 표시가 되면 우리는 이 부분에 별로 개수로 표시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요, rept라는 함수를 불러와서, 자, 문자열이니까 미음의 한자를 누르시고요. 검정별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컴마 몇 번? 여기 앞에 있는 개수만큼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여기에 검정별의 개수만큼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하셔야 돼요? G10셀부터 값을 입력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빌드업을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한번 해볼까요? 는 rept를 먼저 쓰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뭐예요? 우리는 프리퀀시 함수를 먼저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rept를 씌우기 전에 프리퀀시 함수를 먼저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는이라고 쓰고 프리퀀시라고 불러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데이터 어레이를 어떻게 했어요? 출차 시간에서 출입 시간을 빼줘야 되죠? 거기에 우리는 hour라는 함수를 씌웠잖아요. 그럼 여기에 hour이라는 함수를 불러와서 그 다음에 우리는 출차 시간의 범위를 집어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요. F4를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범위를 선택해서 이 범위의 한 방의 값을 구해줘 라고 했잖아요. 내가 구한 다음에 밑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절대 참조를 할 필요 없습니다. 혼합 참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빼기. 그 다음에 출입 시간에 해당하는 범위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를 닫으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계산한 것처럼 출차 시간에 출입 시간에 뺀 값들을 하나의 배열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hour이라는 함수를 씌웠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C를 갖고 오겠죠? 데이터 어레이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갖고 있을 거예요. 컴마. 그 다음에 빈스 어레이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1부터 10까지의 범위를 집어넣고요. 가로를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셔야겠죠. 그러면 동일하게 도수 분포가 구해지고 우리는 여기 앞에 rept 함수를 씌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자, 마저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 범위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식을 작성을 하고 프리퀀시라는 함수를 적용을 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계산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F2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수식 입력줄에 갖고 와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F2를 눌러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rept라고 쓰고요. 탭. 그 다음에 우리는 문자열을 갖고 와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큰 따옴표에 한자 키를 눌러서 검은 별을 갖고 온 다음에요. 그렇죠? 쉼표. 넘버 타임즈는 우리가 구한 도수 분포의 개수만큼. 그리고 중요한 거 뭐요? 여기에 가로를 닫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엔터를 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계산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hour라는 함수를 써가지고요. 출차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구하고 빼기 hour라는 함수를 써가지고요. 출입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뺐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이 경우는요. 보세요. 내가 얘를 뿅 내렸을 때 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얘는 3시간인데 얘는 4시간으로 돼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정확한 거냐면 hour 함수 안에 출차 시간 빼기 출입 시간으로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요. 여기에서 hour 함수를 씌워서 14 빼기 hour 함수를 씌워서 10으로 빼준 거예요. 그래서 4가 나온 건데 얘는요. 2시 10분에서 10시 45분을 빼면 3시 25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hour 함수를 씌워서 C로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지금 우리가 작성한 것처럼 이렇게 값을 불러오셔야 됩니다. hour 함수 안에 출차 시간 빼기 출입 시간. 이 부분에서도 출입 시간 빼기 출차 시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렇죠? 출차 시간에서 더 높은 값에서 작은 값을 빼야지 그 값이 구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구했을 때 절대 참조를 안 한 이유는 왜다? 내가 이 값을 구한 다음에요. 밑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대 참조로 써놓고 계산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셨으면 우리는 00 문제를 맞추신 겁니다. 01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부터 본다고요? days 함수, sum, if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days라는 함수는 뭐예요? day라는 함수는 우리가 연월일을 집어넣으면 날짜를 불러오는 함수가 day입니다. 그런데 나는 days라는 함수를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보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day라는 함수는 날짜를 불러오는 거지만 days라고 하는 거는요. 날짜에 s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날짜들을 계산하는 거예요. 날짜 차이의 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뭐 sum과 if를 사용해서 배열 수식으로 계산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날짜 차이가 큰 수가 1등이 되도록 순위를 배열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시오. 자, days, sum, if 함수를 이용하시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딱 보면 처음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rank라는 함수가 없네. rank.eq라는 함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등수를 구하죠?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sum과 if를 사용해서 순위를 구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전에 앞에서 해봤어요. 그쵸? 생각나시나요? 자, 생각이 안 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days, sum, if 함수를 써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days 함수를 여기 옆에다 쓸게요. days라는 함수를 먼저 써서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반환합니다. 탭. end date와 start date죠? 그럼 우리는 뭐부터 넣어야 될까요? 종료일을 먼저 넣고요. 그쵸? end date, start date, 시작일을 집어 넣습니다. 가로를 닫고요. 엔터를 치면 이렇게 15일 밑으로 내리면 각각의 값들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는 rank.eq라는 함수는 없지만 우리가 설명을 위해서 rank.eq라는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rank.eq라는 함수를 불러와서요. 그쵸? 이거는 2급에 많이 나오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랭크 함수를 쓸 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등수를 구해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넘버를 넣으라고 해서 나는 날짜 차이 수가 이 값을 기준으로 등수를 매길 거야. 날짜 차이 수가 많이 나면 1등이고 적게 나면 꼴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ref range array는 반창고 모형으로 범위죠. 그래서 내가 이 숫자들 중에서 구할 건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요? F4를 꼭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높은 수가 1등이니까 내림차순을 정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 순위가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1등, 2등, 3등, 4등인데 3등이 공동이니까 그 다음에 5등이 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순위대로 여기에 표시가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rank.eq라는 함수가 아니라 sum if라는 함수를 써야 되니까 배열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sum과 if를 사용을 해서 배열 수식을 사용해서 등수를 구할 겁니다. 그런데 배열 수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짝꿍끼리 계산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짝꿍끼리 비교를 할 겁니다.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 숫자보다 크면 등수가 더 높은 거고 낮으면 등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28이 1등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얘의 값을 기준으로 크거나 같니? 15라고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배열 수식으로 우리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15의 값을 첫 번째 해당하는 이 날짜의 차이수 값을 여기 있는 배열에서 비교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1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는 자, 여기서 15가 크거나 같다 15야 라고 하는 거는요. 얘는 참이에요. 그렇죠? 참으로 계산을 할 거고 그리고 15가 7보다 커 라고 했을 때는 false라고 할 거고요. 그렇죠? false가 되고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얘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가 sum으로 합쳐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2야 라고 해서 얘는 2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7이랑 비교했다고 쳐볼게요. 7이랑 비교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15가
7보다 크거나 같아? 라고 하면 얘는 true죠, 그쵸? 얘는 true고, 7은 또 true고, 그쵸? 6은 false고, 얘는 7은 또 true고, 28은 true가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지금 요렇게 작성한 거 이해되세요? 그쵸? 지금 이게 15랑 비교한 값인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7이 요 배열이랑 이 짝꿍이랑 비교한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요, 뭐가 되냐면 4가 되는 거예요. 그쵸?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6이랑 비교했을 때는 5가 되겠죠. 그쵸? 6이랑 비교했을 때는 얘가 5등이 되는 거예요. 그쵸? 7이랑 비교했을 때는 또 4가 되는 거고, 28이랑 비교했을 때는 1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요 부분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5가 2였고 7이 4였고 6이 5였어요. 그쵸? 그리고 7이 4였고 28이 1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 계산을 하면요, 등수가 구해지긴 구해졌습니다. 1등부터 2등, 3등 없고 4등, 5등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열 함수를 써서 이 배열 수식으로 등수를 구할 때,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는을 같이 계산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등수를 매길 때 1등, 2등을 하고요, 그 다음 등수가 3등이 되는 거잖아요. 4등으로 가는 게 아니라 3등이 공동 2위니까 그 다음이 5등이야 이렇게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얘를요, 는을 빼고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내가 15랑 비교를 했을 때 얘는 크거나 같다가 아니니까 하나뿐이 없죠. 그쵸? 그리고 내가 7이랑 비교했을 때 참이 하나, 15와 28 두 개뿐이 없잖아요. 그쵸? 6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자, 15, 7, 28. 그쵸? 그리고 7이 두 개니까 얘는 4개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2개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28은 뭐가 되는 거예요? 28이랑 이 배열이랑 비교했을 때는 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배열 수식으로 값을 구한 다음에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될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28이 1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더하기 1씩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등, 2등, 3등, 5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수가 구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 부분 이해되세요? 우리가 등수를 매길 때, 배열 함수에서 등수를 매길 때는요, 같이 는을 포함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공동인 값일 때 하나씩 더 참이 되니까 하나씩 더 늘어나 버려요. 등수가 하나 더 증가해 버리니까 는을 빼고 계산을 한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배열 수식에서 조건이 몇 개예요? 날짜 차이를 기준으로 우리가 등수를 매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조건이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면 sum 안에 if가 들어가 조건이 하나니까 따다다다 컴마 1 가로 닫고 가로 닫고 sum if 따다다다 컴마 1 가로 닫고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 조건이 참일 때 참에 해당하는 값이 1값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날짜 차이의 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이 조건이 참일 때 참이면 1이 남아서 1111 계산이 돼서 등수가 구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일단은 days라는 함수 안에, 그쵸? end date, 종료일에 해당하는 값들을 다 넣으시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우리는 F4, 컴마. 자, 여기서는 왜 F4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값을 구하고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참조는 내가 셀에서 값을 구해서 이 값에서 끝나면 절대 참조를 안 해도 되지만 내가 값을 구한 다음에 밑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기는 상황이 발생을 할 때는 절대 참조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스타트 데이트는 시작일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얘의 값이 얘가 F4가 그쵸? 그러면 날짜에 해당하는 우리가 여기 노란색으로 배경색을 칠해놓은 얘 값들이 나온 겁니다. 얘가 가로 닫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니?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쵸? 지금 우리가
이민함에 해당하는 종료일과 시작일의 차이의 값을 비교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앞에 있는 값은 우리가 여기 노란색 이 범위에 해당하는 값들을 만들어 준 거고, 우리는 days라는 함수를 부르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얘는 짝꿍끼리 넣으면 안 됩니다. 종료일과 컴마 시작일로 해서 이 이민함에 해당하는 날짜 차이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로를 닫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구한 이 날짜 차이의 수가 15였죠? 15에 해당하는 값보다 크니? 라고 했을 때, 같으면요, 거짓이고, 클 때만 1이 남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가 15라는 값이 15랑 비교해서 false니까 얘는 안 남고, 28만 크니까 얘는 1만 남는 거잖아요. 자, 7이 들어갔을 때 15랑 비교했을 때 15가 크니까 1이 남고 하나 남고, 그쵸? 6 못 남고 7도 안 되고 28 하나 남으니까 얘는 두 개가 남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가 구한 여기 1, 2, 4, 2, 0이 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끝난 거 아니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뭔가요? 배열 수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내가 플러스 모양으로 밑으로 당겼을 때요. 그쵸? 우리 F2 눌러가지고 컨트롤 엔터로 한 방에 계산하시면 안 돼요. 배열 수식은. 그래서 다시 셀을 선택을 한 다음에 우리는 이 값에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플러스 1로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계산하셔야겠죠? 그래서 등수를 이렇게 구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 3, 5, 3, 1등이 나오도록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 돼요.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 등수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2024년에 새롭게 바뀌면서 이 문제들이 조금 추가가 됐거든요. 물론 예전에도 있었어요. 예전에 이런 유형들이 이 전전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다시 이제 또 출제가 되니까요. 이 순위를 구하는, 배열 수식으로 순위를 구하는 이 부분은 좀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는이 포함되지 않고 크다, 작다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구분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죠. 배열 수식을 사용을 해서 등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문제도 공의에 해당하는 문제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공의 문제를 푸셨다면 공의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모르겠으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0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산 문제는 함수를 먼저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count와 if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01번 문제처럼요. 순위를 구하는 겁니다. 누적 순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count if라는 배열 수식을 사용해야 되니까 문제에 조건이 몇 개인지 얘가 개수를 세는 건지 계산을 하는 건지 먼저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일단은요. 한번 문제를 보기 전에 그 전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매출액을 기준으로 누적 순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름과 판매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조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여기 옆에다가요. 매출액에 해당하는 등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rank.eq라는 함수를 써서 내가 선택한 매출액이 다른 친구들의 부분에서 그쵸? 내림차순 매출액이 높아야지 1등이니까요. 그쵸? 엔터. 그래서 얘네들의 등수를 먼저 구해보고요. 우리가 문제 01번처럼 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리가 배열 수식으로 count if를 써서 등수를 한번 매겨볼게요. 자, 이거는 01번 복습이랑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는이라고 쓰고요. 그쵸? 조건이 매출액을 기준으로만 하는 거예요. 아까는 sum if로 했는데 count if도 동일하잖아요. 어찌됐건 sum은 내가 111이 남았을 때 sum 합쳐주는 거고요. count는 value의 값을 count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count if라고 쓰고요. 따다다다다, 1, 가로 닫고 해줄 거예요. 그쵸?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순위를 구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선택한 배열 함수는 짝꿍끼리 얘네들 주의할 점은 뭐예요? F4 크니 매출액이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우리가 아까 한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선택한 앞에 배열에 해당하는 부분이 각각의 값이랑 비교를 해서 얘보다 큰 애들만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 큰 값에 해당하는 참만 남으면 그 밸류 값을 카운트해서 몇 개야? 라고 계산을 해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바로 할까요? 아까 우리 바로 했으니까 얘는요, 자기를 빼고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300일 때 큰이 300이야 라고 하면요, 얘는 거짓이 되니까 더하기 1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쵸? 더하기 1 그냥 바로 한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러면요, 우리가 랭크 함수를 써서 구한 등수랑 동일하게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러면 지금 랭크 함수가 동일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1등부터 10등까지의 등수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쵸? 우리는 어떤 경우냐면 이름이 이민함이고 판매 지역이 서울에 해당할 때 이 매출액에 해당하는 등수의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러면요, 자,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민함, 서울, 이민함, 서울. 얘네들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단은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민함의 판매 지역이 서울일 때 매출액이 300원, 100원, 500원이에요. 그러면 1등이 누구? 500원 1등. 그쵸? 그 다음에 2등, 3등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 이름과 판매 지역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이 매출액의 순위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1등, 2등, 3등 누적 순위를 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한번 문제를 읽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문제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배열 수식인 경우에 문제를 통해서 조건이 몇 개인지 계산을 하는 건지 개수를 세는 건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름과 판매 지역을 기준으로 매출액에 따라 누적 순위를 구하는 겁니다. 동일한 이름과 지역 내에서 매출액이 큰 순서로 순위를 매기며 매출액이 동일하면 동일 순위로 표시하시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사실은 이 표를 보면 조건이 이름이 이민함이야, 판매 지역이 서울이야, 그리고 매출액이 순이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3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매출액이 범위로 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누적 순위로까지 구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count if라는 함수를 써서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 3개를 써주시고 컴마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if 가로 닫고 count 가로 닫고. 자, 요거 이해되세요? 자, 우리는 등수를 일단 구했잖아요. 이 등수를 구한 부분에서 누적 순위라고 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조건들이 참일 때 하나라도 거짓이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등수가 소용이 없겠죠. 그쵸? 왜냐하면 앞에 있는 부분이 false로 들어가 버리면 전부 다 곱하기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0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조건식을 만들어 놓고 또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배열 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이 범위에서 F4는 조건이 뭐예요? 이민함이야가 돼야죠. 그쵸? 자, 이게 A 조건입니다. B 조건도요, 마찬가지로 판매 지역의 범위에서 F4는 서울이야가 되겠죠. 그쵸? 자, C10이나 D10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내가 이민함 서울일 때만 값이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매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등수를 구한 것처럼 매출액의 범위에서 F4 얘가요, 어떻게 된다고요? 크거나 같다 아니라고 했어요. 크다 매출액. 그쵸? 요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이 등수가 구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플러스 1 해줘야죠. 자기의 값을 더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자, 배열 수식은요, 범위를 선택해서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셀만 선택을 해서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누적 순위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요, 자, 이민함 서울이 1등, 500이 1등, 300이 2등, 100이 3등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민여 부산 400이 1등인데 이민여 부산을 찾아보면 300이 2등이잖아요. 그러면 누적 순위로 맞게 표시가 된 겁니다. 자, 요거 이해되시나요? 조금 이렇게 넓혀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에 표시가 되도록 좀 넓혀 놓고. 자, 우리가 등수를 구할 때
배열 수식을 사용해서, 물론 랭크 함수를 써서 한 방에 구하면 좋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배열 수식을 사용을 할 때 이 범위에 해당하는 값에 각각의 값을 비교를 해서, 그쵸? 참일 때 하나의 값을 갖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순위를 구했고, 앞에 있는 부분은 A 조건과 B 조건이 다 만족을 해야 돼서 이름이 이민남이고 판매 지역이 서울이야? 라는 부분이 true일 때만 얘의 값이 성립을 하잖아요. 그쵸? 하나라도 false라면 0으로 계산이 되니까 얘는요 계산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배열 수식으로 순위를 구했을 때 자기를 빼고 크니라고 물어봤으니까 더하기 1로 등수를 구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01번 문제와 02번 문제를 놓고 풀어보니까 우리는요 이제 배열 수식에서 등수를 구하는 거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02번 문제는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셨다면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 유형별로 배열 수식을 사용해서 등수를 구하는 거 익히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0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3번 문제는요 텍스트와 썸 함수를 사용을 해서 배열 수식으로 계산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 썸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인데 얘를 계산할 건지 아니면 개수를 셀 건지 조건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따져봐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텍스트라는 함수는 내가 밸류 값을 불러오면요. 그쵸? 내가 포맷 텍스트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텍스트라는 함수고, 그쵸? 데이터베이스 함수에는 텍스트 함수, 엑셀의 텍스트 함수가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뭐예요? 포맷이죠. 그쵸? 그쵸? 포맷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문제를 보겠습니다.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접수번호를 생성을 할 건데,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1, 월, 연의 두 자리 형식으로 접수번호를 생성하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텍스트 함수를 썼잖아요. 텍스트 함수를 써서 지금 연, 월, 1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1, 월, 연으로 두 자리씩 불러오래요. 그쵸? 그러면 텍스트 함수를 기준으로 YY는 연도니까, M은 월이고 D는 데이니까 얘의 값을 1, 월, 연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DD, MM, YY 이렇게 불러오면 되겠네요. 그쵸? 자, 동일한 날짜에 접수된 경우에 플러스 1씩 증가한 고유 접수 번호를 부여하시오. 텍스트 썸 함수와 %를 이용한 배열 수식으로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문제를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쵸? 그런데 시험을 보시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어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함수와 썸 함수가 나왔고, 표시 예를 보니까 2025년 1월 20일이 어떻게 됐냐면 200125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1월 연이 된 거예요. 그쵸? 그런데 1월 달이 01로 됐으니까 얘는 MM으로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접수일자가 동일할 때 누적 번호로 001, 002, 003으로 표시를 해주래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은요 하나부터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함수를 써서요. 텍스트 함수를 써서 접수일자를 집어넣고 밸류의 값을 불러와서요. 그쵸? 컴마 포맷 텍스트에 1, 월, 연으로 불러와야 되잖아요. DD, MM, YY 이렇게 일단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불러와졌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에 해당하는 값이 같은 경우에 001, 002 누적으로 불러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요? 우리가 이전의 문제에서 누적 번호를 따는 거 생각나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count라는 함수를 써서 내가 선택하는 값을 기준으로 얘의 값을 D1셀에 집어넣으면요, 내가 선택한 이 범위의 숫자의 값은 하나야 라고 계산을 해주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얘를 기준으로 밑으로 잘라 내렸을 때 누적되는 값으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올라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자, 여기에서 자, D11셀을 선택을 하고요. 그쵸? Shift 콜론을 누르면 그 셀이 그대로 복사가 됐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여기 둘 중에 하나의 값을 자, 뭐 앞에를 절대 참조를 하거나 뒤에를 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F4를 씌워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얘는 무슨 얘기예요? 카운트 함수를 실행을 하는데 D11부터 11이 되는 거예요. 얘는 당연히 한 건이겠죠? 근데 내가 밑으로 한 칸 당겼을 때 D11이 어떻게 돼요? D12가 되고 D11부터 12의 값이 몇 개 있어?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누적된 개수대로 계산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자, 요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요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얘의 값이 같으면 하나씩 더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것도 순위랑 조금 비슷합니다. 다시 이렇게 한번 볼게요. 배열 수식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누적 개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개수를 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 조건이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접수일자가 같을 때 누적 개수로 세줘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러면 내가 sum에 자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1입니다. 그쵸? 얘는 sum if가 아니니까 개수를 세줘야 되니까 이렇게 가로를 닫고 여기에서 조건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누적된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첫 번째가 나왔으면 1이고 두 번째가 나왔으면 2고 세 개가 나왔으면 3으로 누적된 숫자로 누적 번호로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에 해당하는 조건을 자 여기 앞에 우리가 1번부터 15번까지 누적 번호로 딴 것처럼 이렇게 갖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조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D11셀을 선택을 하고요. Shift 콜론을 눌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적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절대 참조를 하나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으로 내릴 때마다 하나씩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 나는 어떨 때 참이야? 라고 물어봐야 돼요. 는. 내가 이렇게 구했을 때 접수일자가 동일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아까는 등수를 구할 때는요. 내가 선택한 이 범위에서 얘보다 커라는 값을 구했지만 지금은 이 접수일자랑 동일한 경우에 값을 하나, 두 개, 세 가지고 누적번호로 따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D11부터 누적되는 부분에서 D11에 해당하는 값이 참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곱하기 1이 되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1씩 남겠죠. 그쵸?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러면 내가 밑으로 잡아 당겨 보면요. 얘가 11, 12, 2025년 1월 30일에는 하나뿐이 없고 31일은 3개, 1, 2, 3, 1, 2 이렇게 되겠죠. 그쵸? 1, 2, 1, 2, 1, 2. 그래서 이렇게 값을 갖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배열 수식을 사용을 해서 sum 함수를 써서 누적 개수를 셌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로 텍스트 함수를 넣어가지고 001, 002 형식으로 갖고 와서 붙여주면 되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내가 %를 쓰되 텍스트 함수를 써서요. 여기에 해당하는 밸류 값, 누적 값을 갖고 오되, 그쵸? 컴마 000으로 표시를 해서 연결을 해줘 라고 해주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텍스트와 sum 함수를 사용하는 배열 수식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배열 수식 안에 이 텍스트 함수도 같이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사용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요 조금 수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텍스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1, 월, 연으로 갖고 오는 거였고요. 그쵸? 그리고 sum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등수가 아니라 누적 개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누적 값을 불러오는 방법으로 배열 수식을 사용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작성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는이라고 써서 텍스트라는 함수를 불러서요. 내가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그쵸? value, 우리는 dd
MMYY로 갖고 오는 거예요. 1, 월, 연으로. 그쵸? 그럼 가로를 닫고요. 그쵸? 그런 다음에 엔터를 치고 얘에 해당하는 접수 번호를 갖고 와 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배열 수식이니까 셀을 선택을 해서 M% 써가지고요. 그쵸? 아니면 sum 함수를 먼저 써서 누적의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앞에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sum이라는 함수를 써서 그런데요. 조건이 하나인 누적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1 가로 닫고 이렇게 갖고 오셔야 돼요. 공식을 써놓고 우리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조건에서 자 누적되는 범위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접수일자를 선택을 하시고요. Shift 콜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절대 참조로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쵸? 왜냐하면 밑으로 당길 때 하나씩 증가돼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의미 없어요. 배열 수식에 짝꿍만 들어간 거예요. 그쵸? 조건을 완성을 해야죠. 는. 그래서 내가 이 접수일자야 는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에 해당하는 이 범위에서 이 증가되는 누적되는 이 범위에서 D11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값이 구해지고요. 우리는 이 값을 자 누적된 값으로 불러오되 우리는 1이 아니라 001, 002로 불러와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시면 되나요? 여기에 해당하는 배열 수식에서 텍스트 함수를 다시 씌워서 그렇죠? 지금 내가 구한 이 값이 밸류가 되는 거고 컴마 그 다음에 우리는 000으로 표시해줘 이렇게 갖고 와야죠. 폼의 텍스트로 집어넣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계산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을 갖고 오시면 우리가 제대로 문제를 푸신 거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오류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셀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식을 작성하셨다고 하면요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쓰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배열 함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배열 함수가 우리가 그냥 함수가 주어지고 조건이 하나야 두 개야 계산이야 개수야 이거를 따져서 우리가 조건을 만들거나 가끔 이 조건 안에 함수를 사용을 해서 비교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순위를 구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적 개수를 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응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유형들을 익히시고 또 시험을 보러 가시면요. 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패스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실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요. 이 문제들을 유형별로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이 유형들을 내가 혼자 스스로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시험을 보러 가시는 거예요. 자, 03번 문제는 여기까지 보고요. 보건예제 0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up 함수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은 시험을 보고 오셔서 이 lookup 함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이 있으셔서요. 이렇게 한번 복원을 해본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lookup이라는 함수는 우리 VLOOKUP과 HLOOKUP이 있잖아요. 그래서 VLOOKUP 같은 경우에는 내가 찾고자 하는 표가 수직일 때 값을 검색을 해서 내가 해당하는 지정한 열의 값을 갖고 오는 거고 HLOOKUP은 수평일 때 해당하는 행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오는 건데 lookup은요 V랑 H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정한 영역에 같은 배열에 해당하는 값을 불러오는 겁니다. 한번 써보면 는 lookup이라는 함수를 써서요. 1번은 코드에 해당하는 부분에 가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lookup 함수를 불러서 A라는 코드를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컴마. 그랬더니 lookup 벡터 어디서 찾을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A, B, C, D 여기서 찾고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 해줍니다. 그렇죠? 컴마. 그 다음에 같은 배열로 리저트 벡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가나다라를 갖고 와야 되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값을 집어넣되 주의할 점은요. F4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각각에 해당하는 코드의 짝꿍에 해당하는 값들을 불러옵니다. 자, 얘는요. lookup이라는 함수를 다시 써서요. 내가 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볼게요. 그런데 얘는요. 우리가 V랑 H처럼 내가 테이블 어레이를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라
룩업 벡터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래쪽에 있더라도 집어 넣어주면 내가 두 번째로 리저트 벡터에 해당하는 대응되는 값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를 기준으로 ABCD를 다시 이렇게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코드를 기준으로 A일 때 미남, 나머지는 미녀로 표시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코드가 A일 때는 미남이고 B, C, D일 때는 미녀로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룩업 함수를 써서 아마 시험에 나왔던 거는요, 이 부분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해당하는 이 코드를 기준으로 룩업 밸류로 집어 넣어줍니다. 컴마. 그런데 A일 때 미남, 나머지는 미녀로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룩업 벡터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배열 상수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A라고 쓰고 컴마, 나머지는 B라고 써주는 거예요. B, C, D 다 써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B라고 이렇게 써주면 리저트 벡터에서 A에 해당하는 부분은 미남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미녀로 갖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요. A에 해당하는 부분이 미남이 되는 거고 B, C, D 이게 오름차순으로 정렬됐잖아요. 그러면 C와 D에 해당하는 부분은 B에 수렴을 해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미녀로 수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남과 미녀로 표시가 되고요. 세 번째는 A, B일 때는 A고 나머지는 D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룩업이라는 함수를 써서 나는 코드를 기준으로 컴마 룩업 벡터는요 A일 때 A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얘는 자 A가 들어가요. 그쵸? 그런데 두 번째는요 B일 때도 A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여기에 B를 써주는 게 아니라 자 CD가 D로 표시하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C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A랑 B의 값은 첫 번째 값에 수렴을 하고 왜냐하면 A, B, C로 돼 있으니까 그쵸?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리저트 벡터 값에 A일 때 나는 A라고 표시를 해주고 그쵸? 나머지는 C와 D일 때는 D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룩업 밸류를 기준으로 내가 룩업 벡터에 해당하는 값들을 찾은 다음에 리저트 벡터에 해당하는 값을 불러오는 거예요. 가로를 닫으면 엔터를 치면 A와 B는 A로 수렴이 되고 C와 D는 D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룩업 함수를 조금 살펴봤고요. 이런 부분들이 응용돼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룩업 함수는 또 이렇게 사용하는 거네 라고 또 유형별로 또 익혀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고 못 푸는 영상들만 보시면 시간이 절약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부스트업에 해당하는 과정을 다 보시고 이 보건 문제에 해당하는 유형별로 한 문제씩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영상을 보면서 다 쫓아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못 푸는 문제들만 골라서 이 영상들을 보시는 것도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산 문제는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